한 손에 맥주병을 들고 있는 이 독특한 사내가 불현듯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무통까지 벗어던지고 위협적으로 행동하는 이 정체불명의 사나이는 바로 TOF 시즌 16의 참가자인 줄리안 레인. 아무도 싸움을 받아주지 않자 제발 나랑 맞짱 좀 떠달라며 벽에다 머리를 박는가 하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줄리안 레인은 TOF에 출전하여 격투기 선수나 무도인이라기보다는 싸움꾼 혹은 악동이라는 수식어가 더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죠. 맨정신일 때도 다른 참가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술에 취하면 방금 보셨듯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해 늘 사건과 사고에 휘말렸고 결국 UFC 진출에도 실패하지만 방송 당시 격투기 최고의 밈으로 선정되어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는 데는 성공합니다. 그리고 약 10년이 지난 뒤 자신과 똑 닮은 싸움꾼 마이크 페리와 BKFC에서 만나게 된 그는 시합도 하기 전에 난투극을 벌이고 기자회견장에서 욕설을 주고받는 등 TOF 시절과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데요. 과연 산업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이 시한폭탄들의 대결은 어떻게 되었을지 오늘은 MMA부터 맨주먹 복싱, 심지어 뺨 때리기까지 아우르는 싸우기 위해 태어난 남자 줄리안 레인의 감정적인 커리어를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채널 샤도로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샤크한 김윤수 채널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87년생인 줄리안 레인은 2011년부터 프로 활동을 시작했고 첫 1년 동안 4전 4승 4피니시를 기록했습니다. 키 178cm에 리치 179cm로 길로틴 초크가 주특기인 그는 온몸을 뒤덮은 험악한 문신과 사나운 인상이 특징이며 단순하고 불같은 기질 때문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을 종종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 레인이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리게 된 계기는 바로 2012년에 참가했던 TOF 시즌 16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무명에 불과했던 샘 엘비, 닐 매그니 등과 경쟁을 벌였던 레인은 의욕만 앞선 기량으로 광탈했지만 숙소에서의 돌발 행동으로 우승자보다 더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맷 섹터라는 선수가 얼굴에 바람을 불고 손방구 같은 유치한 장난을 치자 마시던 맥주병을 내리치며 폭발해버린 레인은 당장이라도 싸울 기세로 난리치기 시작했고 주위의 만류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무 상관없는 가만히 있던 다른 선수를 건드린다거나 아드레날린이 과다 분비된 듯한 이상행동으로 숙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레인. 이 덕분에 그는 사실상 주인공이 되었으며 그의 활약상을 모은 영상이 유튜브 조회수 320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Just let me bang bro 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화제에 오르면서 그는 북미 지역에서 밈으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Let me bang, man. I wanna do that, man. Let me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뱅이라는 단어가 싸움을 뜻하지만 뱅은 은어로 성관계라는 뜻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다른 시각에서 보면 나 좀 하게 해줘 라는 의미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폭력적이고도 다소 덜 떨어진 캐릭터를 얻었지만 Let me bang이라는 글귀를 문신으로 새길 만큼 오히려 홍보수단으로 활용한 레인. 심지어 그의 MMA 공식 프로필을 보면 아예 닉네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그는 인터뷰를 통해 당시의 술주정이 후회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은 대중들 앞에서 쇼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난동 사건을 보고 내성적인 사람들이 마음을 열 수 있을 거라는 독특한 시선을 전했습니다. 이런 걸 보고 바보 같은 천재라고 하나요? 마인드가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레인은 갑자기 돌변하는 다혈질, 불같은 성격처럼 극단적인 커리어를 쌓게 됩니다. TOF 탈락 이후 1승 1무 2패로 아쉬운 성적을 거두던 그는 아직 신인에 불과했던 폴 펠더를 상대하고 머리부터 들이미는 터프함을 바탕으로 MMA보다는 길거리 싸움 같은 느낌을 자아내죠. 가드를 내린 채 마구잡이식으로 때리는 연타와 정면으로 들어가는 우직함이 장점인 레인은 내구력 좋은 펠더가 섣불리 다가가지 못할 만큼 위협적인 공격력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나 패턴이 단순하고 수비가 불안한 레인은 로우킥 대처에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내고 원거리 운영에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판정 패배를 당합니다. 그러나 80% 이상을 급오퍼로 받았음에도 2013년에만 6경기에 출전하는 등 그는 승패보다는 확실히 싸움 그 자체를 즐기는 선수였죠. 그는 여전히 수비의 허점을 드러내지만 날것의 느낌을 풍기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하고 막싸움을 하는 듯한 자유로운 움직임으로 4연승에 성공합니다.
이후에도 닥치는 대로 출전하며 연승과 연패를 반복하던 레이는 2017년 11승 1무 7패 전적으로 다시 한번 TUF에 도전하는데요. 그는 TUF 시즌 13의 준우승자인 램지 니젬과 격돌하지만 1라운드도 버티지 못하고 16강에서 광탈합니다. 이처럼 공격이 특화된 화끈한 스타일과 앞만 보고 달려가는 단순한 패턴이 고착화되면서 매력적인 캐릭터에 비해 한계점을 맞이한 레인. 이때까지 그는 전문적인 코칭 없이 되는 대로 싸워왔지만 두 번째 TUF 이후 체계화된 훈련을 소화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30대에 접어든 레이는 끝내 MMA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데요. 그렇게 UFC는커녕 중소단체에서 1승도 힘겨웠던 레이는 이제 막 태동기를 맞이하던 맨주먹 복싱으로 향합니다. 이 결정은 레인의 파이터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지금까지 케이지의 넓은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으나 링으로 바뀜에 따라 저돌적인 스타일이 장점으로 부각되고 언제나 발목을 잡았던 발차기까지 사라지자 보다 편한 마음으로 휘두를 수 있게 된 것이죠. 특히 막싸움만큼은 누구보다 강했던 레인에게 계산된 운영보다 데미지가 중요한 맨주먹은 불같은 성질을 그대로 녹여낼 수 있는 최적의 무대였는데요. MMA에서는 기본 거리와 클린치 때문에 통하지 않았던 거친 스윙이 오히려 까다로운 무기로 활용될 수 있었고 싸움을 빼지 않는 기질 역시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이었습니다. 그렇게 데뷔 전부터 놀라운 기량을 드러내며 TUF 포함 3연패를 끊어낸 레인. 이때부터 그는 MMA와 베어너클을 병행하게 되고 종합에서는 여전히 아쉬운 성적을 거두지만 맨손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경험이 쌓여갈수록 기존의 진흙탕 스타일에서 다듬어진 복서로 변신하던 레이는 거리를 잡는 기술적인 스텝까지 추가하는 등 아예 새로운 파이터로 태어나는데요. 이런 경험을 토대로 BKFC 메인 이벤터로 출전한 그는 은퇴를 철회하고 4년 만에 돌아온 코리안 좀비 정찬성의 라이벌 레너드 가르시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레이는 성향이 비슷한 가르시아에게 너무나도 뼈아픈 패배를 당합니다. 초반 라이트훅에 걸리면서 주춤하던 레이는 1라운드 초반 깜짝 다운을 얻어내지만 정신을 차린 가르시아가 달려들기 시작하고 발을 붙이고 휘두르는 풀스윙이 적중하면서 겨우 20초 동안 한 번씩 다운을 주고받게 되죠. 그럼에도 기세를 이어가던 레이는 자랑하던 진흙탕 싸움에서 일방적으로 밀리고 마는데요. 베테랑의 노련한 카운터에 수도 없이 걸리면서 변명의 여지 없이 완패를 당합니다. 그렇게 가장 강한 영역에서 처참하게 무너지며 마음이 꺾일 법한 패배를 맞이한 레인. 그럼에도 4달 만에 출전한 그는 거침없이 파고드는 기세등등한 태도로 건재함을 과시합니다. 사정거리에 오는 순간 날카롭게 낚아채는 레프트와 머리부터 들이미는 저돌성으로 무섭게 몰아치던 레이는 기술적인 움직임을 추가하며 보다 전문적인 복서로 성장하는데요. 원거리에서는 더킹과 인스텝으로 돌파하고 근거리에서는 풀스윙으로 풀어가던 그는 무계획으로 쏟아붓던 과거와는 달리 하나씩 받아먹는 운영 능력까지 추가하면서 깔끔한 판정승을 따냅니다. 그리고 레이는 가르시아전에 이어 또다시 빅매치를 치릅니다. 상대는 UFC 매니아라면 모를 수가 없는 티아고 알베즈. 교과서적인 무에타이 파이터로 거의 15년 동안 UFC에서 활동했던 베테랑이죠. 그러나 최근 경기 1승 4패라는 저조한 성적으로 UFC를 나오게 된 알베즈는 베어너클 첫 경기부터 레인을 만나게 된 것인데요. 알베즈의 경우 기본기가 꽉 잡혀있는 정통적인 타격가이기 때문에 거친 느낌의 레인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이마저 30대 후반에 접어든 만큼 레인의 뜨거운 혈기를 누를 수 있을지가 관건인 알베즈. UFC 때와 마찬가지로 짱짱한 가드를 들고 나온 그는 주특기인 선 수비 후 공격에 초점을 맞춥니다. 신체 조건은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원거리 옵션이 부족한 레이는 지저분한 싸움을 이끌어보는데요. 그러나 베테랑의 절제된 운영에 속절없이 당하면서 원하는 그림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업가드를 깨부셔야 하지만 끝까지 기다렸다 찍어주는 알베즈. 이에 레인 역시 선제 공격보다 미끼를 던지는 데 집중하고 카운터가 맞물리는 심리전으로 흘러갑니다. 오로지 공격밖에 없었던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레인.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에서도 앞서는데요. 알베즈의 눈주변이 끔찍하게 일그러진 만큼 심각한 손상을 입히지만 초반에 불리함을 뒤집지 못하고 판정 패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레인은 대부분 3경기를 넘기지 못하는 맨손 복싱 무대에서 1년에 2~3경기씩 소화하는 강행군에 돌입하죠. 맨손 복싱 혹은 맨주먹 격투기가 레인이 젊었을 때 있었다면 커리어가 훨씬 더 빛났을 것 같은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뭐 아무튼 어느덧 흥행을 책임지는 간판 스타로 성장한 그는 캐릭터와 기량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내며 나서는 시합마다 명승부를 연출합니다. 또한 무대가 적성에 맞았던 레이는 인파이팅과 아웃파이팅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화려한 테크니션으로 성장하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한 싸움꾼 기질과 본능적인 스윙,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의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맨주먹 복싱이 어떤 매력이 있는지를 제대로 보여줍니다. 그렇게 승패를 떠나 관중을 열광케 하는 경기력으로 단체로부터 무한한 신뢰를 받게 된 레인. 그는 가르시아와 알베즈에 이어 또다시 UFC 파이터를 만나게 되었으니 바로 외모에서 풍겨오는 느낌부터 기질, 파이팅 스타일, 신체 조건마저 비슷한 단순하고 무식한 캐릭터 마이크 페리와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선수의 첫 대결은 명성답게 링이 아닌 관객석에서 벌어지게 되는데요. 해설을 하던 페리에게 레인이 욕설을 뱉으며 뭔가를 던졌고 당연히 참지 않는 페리가 시원하게 달려들면서 해설자가 해설을 하다 말고 난투극을 펼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후에도 기자회견장에서 무기전을 하기 직전까지 흘러가지만 일단은 말싸움으로 끝나게 된 두 선수. 그렇게 악감정을 안고 싸우게 된 두 사람은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돌진하는 레인에게 다운을 선물한 페리는 정타를 얼굴로 받아내는 경악스러운 맷집으로 또 다른 괴물이 등장했음을 알리는데요. 이에 레인 역시 지지 않고 받아치면서 1라운드부터 두 선수의 안면이 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시그니처인 정면 러쉬로 강하게 부딪혀보지만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페리. 그럼에도 우직하게 달려드는 레인. 전진하는 족족 손해로 돌아오지만 집념은 꺾이지 않습니다. 순간 시야에서 사라지는 어퍼 연타. 웬만한 선수라면 무릎을 꿇어야 정상이지만 페리에겐 아무런 느낌도 없는데요. 맷집 좋은 가르시아마저 카운터 게임을 시도할 만큼 진흙탕은 웬만해선 지지 않던 레인에게 겪어보지 못했던 황당한 시간이 찾아옵니다.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들어가지만 이를 억제하지 못하는 레인. 갈수록 자신감이 차오르는 페리. 정타에 걸리는데도 미동조차 없습니다. 이를 공격으로 타개하는 레인. 처음으로 충격의 여파가 몸으로 드러나지만 시간이 충분치 않은데요. 벌어진 격차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페리의 판정승으로 끝납니다. 이 패배로 싸움꾼 캐릭터가 페리에게 넘어가는 바람에 스포트라이트를 통째로 빼앗기게 된 레인. 이후 그는 베어너클과 프로복싱, MMA까지 넘나들지만 저돌적인 파이팅 스타일로 인해 데미지를 너무 많이 받은 걸까요? 단 1승도 올리지 못한 채 6연패에 빠지고 맙니다. 심지어 뺨 때리기 시합까지 출전하여 거부의 상대와 4라운드를 소화하는 등 건강에 치명적인 싸움을 계속하는데요. 그렇게 부활이 불가능해 보이던 이때 5년 만에 MMA 승리를 따내면서 끝날 줄 알았던 커리어에 다시 한번 불씨를 지핍니다. 이후 커팅에 의한 닥터 스탑으로 베어너클 4연패를 끊어내고 여전히 위협적인 화력으로 연승에 성공한 레인. 하지만 현재 그의 나이 36, 그동안 위험한 시합은 모조리 경험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기량 저하는 조금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싸움 자체를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승패나 상대 선수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UFC로 가기 위해 싸웠다면 지금은 즐거움을 보여주기 위해 뛰고 있으며 최대한 긴 선수 생활을 목표로 몸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앞으로 줄리안 레인이 어떤 또 명승부를 만들어낼지 기대해보며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차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